구축 방향입니다. 유광 연구위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유광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12년이죠. 그리고 살펴보면 저희 연구소에서 그동안 계속 한옥진흥법을 입법하기 위한 노력들을 수년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국토해양부하고 저희 연구소하고 TF를 만들어서 한옥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보고자 추진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의 내용들에 대해서 내지는 법률의 세부적인 현재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한옥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할 때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한옥 또한 그 넓은 의미에서 건축 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건축 자산은 일단 직관적으로는 근현대 건축 자산 내지 한옥 자산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용어적인 개념에서 살펴본다면 장소적 가치를 가지는 건축물과 공간 환경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이라 하면 일단 그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물로 이루어지는 공간구조 내지는 공공공간 및 경관을 아우르는 공간 환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에 대해서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현재 및 미래에 유효한 경제성을 지니는 다양한 가치의 구체적 실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자산은 범위로서는 건축물 내지는 공간 환경 그리고 또한 기반시설의 범주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건축 자산이 되기 위한 가치 기준들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정체성 형성이라는 개념에서 지역민의 동질감 내지 연대감, 가치감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지역의 자랑거리로서 주민의 자긍심을 제고하며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문화적인 가치로서 살펴보고요. 셋째로는 건축도시 분야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는 학술적, 기술적, 예술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재 및 미래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이러한 네 가지 개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한옥 또한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 건축 자산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는 배경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는 그 도시 및 지역 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역 고유의 특성을 가진 건축 자산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이거는 그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근현대 건축 자산 내지 지역의 전통적인 자산을 활용한 관광이라든지 어떤 경제 활성화 내지 도시경관 창출에 있어서 기여가 두드러지게 괄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면 전통 건축 양식으로서 한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가능성 또한 보조되고 있다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한옥 신축 건수는 연평균 약 2,200건에 달하고 있고요. 이 중에 주택용 한옥이 1,2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 목적이죠. 상업적 목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등을 위한 리모델링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신축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목적으로 또 한옥마을 보존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지원 조례 등을 마련해서 한옥 건축을 장려하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도 이러한 그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 자산의 보존 및 관리 체계가 현재 미흡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자산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현재 부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유주의 인식이 일단 가장 중요하지만 인식 부족으로 전반 발표에서 나왔지만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또 건축자산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합의라든지 정책 추진이 미흡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재 위주의 보존 정책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국에 근대 건축 자산이 4,900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400건 정도만이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범주에서 관리되고 있는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400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셔널 헤리티지, 물론 민간 내지 반공공 성격입니다만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약 30만 건입니다. 영국의 경우 30만 건과 저희 나라의 400건과 비교한다면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측면에서는 건축자산의 보존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설정이 미흡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제도적 기반이 거의 전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훼손되거나 멸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들이 미흡하다는 부분이고요. 또한 지금 현재 시점에 있어서도 미래에 물려줄 수 있는 건축자산 조성에 상당한 한계를 가진다는 측면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한옥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옥 관련 산업이 대부분 현재 영세하고 기술력이 낙후되어 있어서 한옥 보급 및 확산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건축자산 관련 정보의 축적 및 관리체계 또한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산이라는 부분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고요. 문화재청의 경우에는 문화재 정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라든지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건축자산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수집이라든지 관리가 현재 미흡한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정보관리 전담기관 또한 부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첫째로는 건축자산 보전 및 관리 체계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도시 행정이 경직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한옥자산의 보존 및 조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넷째로는 건축자산 관련 정보의 축적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라든지 현안 인식을 토대로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저희 연구소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내린 결론은 어쨌든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게 가장 선행되어야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 움직이거나 민간 단위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다 공공적인 영역에서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들을 가장 먼저 우선시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이제 입법 법률안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현재 법률안은 크게 네 가지 전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과 충돌 방지를 위해서 건축자산에서 문화재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의 신청을 전제로 해서 각종 지원을 추진하는, 그래서 공공이 먼저 움직인다기보다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전제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활용 촉진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기준을 조금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건축 자산에 대해서 정적인 관리 내지는 개별 건축물 단위의 관리가 아니라 지역 단위의 경관 개선을 위해서 면적인 개념을 도입하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한옥 조성 활성화 내지는 관련 산업 육성 등 한옥 진흥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기반을 구축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안은 1장부터 9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관리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 방향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5년마다 국가 건축자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내지는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가치인식 및 제고를 위한 건축 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담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 1년 단위에서 시도지사는 이를 위해서 연도별 시책을 마련해서 중장기 계획의 실행 여부를 연차별로 확인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옥 등 건축 자산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입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하고자 할 때도 상당한 비용이라든지 시간과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조사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그리고 정보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건축 자산 이렇게 해서 모바일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공정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국회에서 입법 발의 진행 중에 있는 법률안의 그 시기하고 맞물려서 지금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들도 관련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자산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이거는 건축자산 전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의 수가 적고 현재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수건축 자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수건축 자산은 소유자라든지 내지는 관리자, 내지는 지자체, 공공인 경우에 이제 지자체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구 단위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등록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수건축 자산으로 지원이 되면 관계법령의 특례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그 건축 관련 입법례 중에서는 가장 많은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요. 전부 또는 일부 완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기준 또는 성능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 완화가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도적 지원은 사실 그 인센티브라든지 보조금 지급 등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합니다만 현재 저희 나라 여건상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존 근현대 건축 자산들을 이용해서 어떤 그 용도 변경이라든지 다른 증개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행 건축법 기준과 맞지 않는 사항 때문에 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융통성 있게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지금 법률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 관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별 건축물이 아니라 한옥 마을이라든지 어떤 그 건축 자산이 밀집된 구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마찬가지로 관리 계획에 따라서 특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구역 내에 지역 주민이라든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대해서도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어떤 그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들이 조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해서 국가에서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지원 및 건축물의 신축, 개보수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건폐율이라든지 적용 면적, 건축성 등도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취지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이 일반되면 이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을 의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회법에 사항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건축 활성화와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들, 그래서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는 내지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 관련 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국가 내지 지자체가 이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한옥센터 설치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민 실책 추진을 위해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이제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산진흥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공공에서 시작을 하지만 민간에서 해외 사례의 경우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상태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건축 진흥을 위해서 건축 문화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대한 사항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역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자산 박물관 및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그 OECD 내지는 유럽의 어느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건축박물관의 경우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박물관을 통해서 건축문화진흥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라는 불행하게도 아직 건축박물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물관의 설치에 대한 내용도 법률에서 그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향후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건축자산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회계 개념, 그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법률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이제 입법 발의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되거나 보완되거나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법률안은 이런 분야에서 이 분야의 그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가장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그 근거들을 가지고 세부적인 시행 방안들이 좀 더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보다 많은 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내지는 국회 지금 입법 발의도 사실 그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걸려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원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원 박사님께서는 지금 준비 중인 그 한옥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법안의 법 제정 방안의 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제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한 휴식 시간을 갖겠는데요. 한 10분 정도 그 휴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론은 4시 40분에 다시 재개를 하겠습니다. 바깥에 다와가 준비해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감사합니다.